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회로 7차 시 직류회로에서 전압 전류의 크기 측정하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회로 시험기 사용법을 충분히 익혔고 또 브래드보드 사용법도 배웠기 때문에 이번 수업 시간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저항의 직병렬 회로들을 구성하고 전압계와 전류계를 접속하여 전압 전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입니다. 준비물은 저항 3.3kΩ, 4.7kΩ, 1kΩ 이렇게 총 3개의 저항이 필요하고요. 브래드보드 1개, 전부선 1개, 그리고 직류전원 공급장치, 그리고 아날로그 멀티미터, 디지털 멀티미터 1대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로도상에는 전압계 전류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압계 전류계는 회로 시험기로 다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안전 및 유의사항입니다. 멀티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과부하가 걸려 계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 브래드보드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 도면의 회로를 올바르게 구성한다. 세 번째, 전원 공급장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올바르게 접속한다. 네 번째, 전류와 전압 측정 방법을 충분히 익힌 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실습 1. 저항의 직렬 회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저항의 직렬 접속 회로를 구성하여 실습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저항에 지금 포인트들이 있죠. 지금 이 회로를 보면은 A, B, C, D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측정을 어떤 부분들을 측정을 할 거냐면은 자,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A, B, C, D점에 전류를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A, B 양단, B, C 양단, C, D 양단 이렇게 전압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측정한 값이 정확하게 맞는지 우리가 이론값부터 먼저 계산을 해봐야겠죠. 예, 그러면 한번 계산을 통해서 한번 이론값을 한번 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저항의 직렬 회로에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kΩ, 3.3kΩ, 4.7kΩ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먼저 전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먼저 합성 저항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RT 토탈 합성 저항은 직렬일 경우에는 다 더해서 계산을 했죠. 그래서 1 더하기 3.3 더하기 4.7K를 다 더해주면은 9kΩ이 되겠습니다. 예, 9kΩ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류를 계산하려면은 저희가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R분의 V면은 R은 9kΩ이 되겠고요. 전압은 12V가 됩니다. 자, 그래서 12V를 9kΩ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1.33 mA가 되고요. 전체 이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1.33mA가 전체 저항에 똑같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B, VAB 1kΩ이죠. 1kΩ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ohm의 법칙 V는 I 곱하기 R로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I 곱하기 R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I는 1.33 mA고요. 그리고 곱하기 저항은 1K. 그래서 K하고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3승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래서 1.33V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VBC입니다. 3.3kΩ에 흐르는 전압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 곱하기 R 형태의 ohm의 법칙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1.33mA에 곱하기 3.3kΩ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4.39V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VCD 4.7kΩ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도 위의 형태와 동일하게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1.33mA 곱하기 4.7k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6.25V 이렇게 계산이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값이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제 얼마나 유사하게 나오는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직렬, 저항이 3개의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이렇게 브레드보드에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러스, 지금 직류 전원 장치에서 플러스 선이, 전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쪽 플러스에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플러스에서 저항 1kΩ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3kΩ, 4.7kΩ을 직렬로 다 연결이 됐고 마지막 4.7kΩ에서 또 접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전압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구성을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인트별로 뭐 A, B, C, D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A, B, C, D고요. A, B 양단, C, D 양단, 그리고 A, B, B, C, C, D 양단 이렇게 전압을 측정을 할 건데요. 먼저 전류를 먼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전류를 일단은 제일 큰 값에 놓고 일단 전원을 공급해야겠죠. 전류를 측정하려면은 자, 전원을 공급을 하고 전압은 채널 1을 저희가 사용을 할 거고요. 전압은 12V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오프를 눌러 가지고 지금 공급을 했는데요. 뭐 티는 하나도 안 나죠. 지금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뭐 LED나 이런 것들이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전류를 측정해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 자, 그래서 먼저 이 전류가 굉장히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항값이 뭐 킬로옴 단위고 전압값도 12V이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25mA에다 놓고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먼저 이 회로를 끄는 상태에서 전류는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들어오는 쪽에 플러스 빨간색, 그리고 나가는 쪽에 이렇게 검은색을 연결을 해보면은 아주 조금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침이 아주 조금 움직이는데 지금 25라고 놓여 있잖아요. 25로 놓여 있으니까 10분의 1로 지금 읽으면 되는데 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2.5로 전류값이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mA로 놓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이제 좀 움직이네요. 예. 자, 250에 있는 눈금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25에서 150 사이에서 한 135 정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135 정도요. 근데 2.5기 때문에 100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5mA 정도가 지금 측정이 되겠습니다. 1.35mA요. 자, 1kΩ에 걸리는 전압부터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단에 높은 쪽 전압이 있는 곳에 우리가 빨간색 리드봉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다 연결하면은 지금 지침이 한 0하고 2 사이에 1에서 작은 칸 2칸 정도 갔으니까요. 1.4V 정도 전압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3kΩ에 3.3kΩ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해보면요. 자, 지금 우리가 10V로 놓은 상태에서 4하고 6 사이에 5보다 2칸이 밀리니까 한 4.6V 정도 전압이 측정이 되겠네요. 4.6V. 예. 그리고 다음 마지막에 4.7K에 걸리는 전압은 역시 저항이 크니까 많이 걸리네요. 전압이 지금 6에서 8 사이에 7이고 2칸 정도 갔으니까 6.4V 정도가 되겠네요. 6.4V. 다음은 두 번째 실습입니다. 저항의 병렬 회로고요. 그림과 같이 병렬 접속 회로를 구성하여 이렇게 전압 전류를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동일하게 12V고요. 저항도 뭐 1kΩ, 3.3kΩ, 4.7kΩ 동일하게 연결을 하는데 전에는 직류였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병렬로 연결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류계를 이용해서 A, B, C, D점 전류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A, D, B, D, C, D 양단의 전압을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이 전류 전압 측정표고요. 이 표에 측정한 값을 기입을 하고 또 우리가 측정을 하기 전에 먼저 이론적으로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로인 저항의 병렬 회로에서 한번 이론적인 전류와 전압 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저항 3개가 병렬로 연결이 돼 있고 전압이 12V가 우리가 걸린다는 거를 회로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이론적 학습을 통해서 병렬 같은 경우에는 이 12V 전압이 동일하게 전압이 걸린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D, B, D, C, D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다 12V로 다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12V로 다 동일하다. 여기도 12, 여기도 12, 여기도 12. 똑같이 전압이 12V가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운 적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왜 나눠지게 되냐? 전류가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직렬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통로가 3개가 되니까 3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3개로. 마치 전류는 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도 통로가 하나 있으면은 하나의 통로로 다 흐르고 통로가 여러 개면은 전류가 물이 이렇게 나눠서 흐르는 것처럼 전류도 물과 비슷하게 이렇게 통로가 3개로 나눠지니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먼저 A 포인트에 있는 전류는 우리가 IA라고 하고 1km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I는 R분의 V라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R은 1kΩ 그리고 V는 12V가 되겠죠. 그래서 1kΩ분의 12V 계산을 하면 우리가 12mA다. 그리고 두 번째 3.3kΩ에 흐르는 전류 IB는 마찬가지로 R분의 V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kΩ분의 12V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은 3.64mA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마지막 IC 4.7kΩ에 흐르는 전류도 위의 것과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은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2.55mA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흐르는 전류를 알았으니까 이 D 지점이라는 거는 전체가 합쳐지는 지점이 되겠죠. 3개로 나눠졌던 것이 다시 합쳐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ID는 이 IA, IB 더하기 IC 전체 전류를 다 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12mA 더하기 3.64 더하기 2.55 이렇게 다 더해주면은 18.19mA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계산이 완료됐으니까 이제 측정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브래드보드에 이번에는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 전원이 들어오고요. 이 병렬 들어와서 이렇게 저항이 3개 병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전류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입력을 하고요. 12V 전압이 맞춰 있고요. ON 버튼을 눌러서 전류를 공급하고 우리가 이 1kΩ에 흐르는 전류부터 볼 건데요. 일단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분리를 시키고 전류가 들어오는 쪽에 빨간색 그리고 나가는 쪽에 이 저항 다리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25mA로 놓고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25mA로 측정을 해보니까 측정값이 100하고 150 딱 사이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100에서 150 사이는 125가 되겠죠. 중간이니까 125가 되고요. 125가 25mm니까 지금 250 눈금이니까 250 눈금인데 25 눈금으로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10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25mA가 아니라 12.5mA가 측정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3.3kΩ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3.3K에 흐르는 전류도 빼서 분리를 하시고요. 들어오는 쪽에 플러스, 나가는 쪽에
검은색 리드봉을 연결을 했더니 이번에는 전류가 0에서 50 사이에 지금 나오네요. 0에서 50 사이에 나오는데 50mA니까 5mA가 아니고 요거는 25에서 50 사이인데 50에 지금 50에서 한 칸 정도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40mA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mA니까 10분의 1 해서 4mA가 되겠죠. 4mA. 예, 4m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회로를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4.7kohm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쪽에 플러스 그리고 나가는 쪽에 검은색 해서 했더니 이번에는 거의 중앙에 나오네요. 0에서 50 사이에 거의 중앙에 나오는데 0에서 50 사이에 중앙이 나오니까 이 측정값은 한 30mA 그러니까 3mA 정도가 되겠네요. 3mA 정도요. 예. 자, 그리고 이번엔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회로를 다시 원상태로 만들고요.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전압을 측정해 보면은 전압은 뭐 50에다 놓고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위가 큰 쪽에 빨간색 그리고 전압이 낮은 쪽에는 마이너스 검은색을 연결을 했더니 우리가 지금 50에다 놨으니까 중간에 있는 걸 읽어야겠네요. 그래서 12V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침이 12V. 지금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 전압이 지금 12.1V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12V 정도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저항을 찍든 12V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뭐 이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직렬회로, 병렬회로의 전압, 전류를 측정해 봤습니다. 이론과 실제로 측정한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을 해 보셨죠? 예, 다음 시간에는 직렬과 병렬이 혼합된 회로의 전압과 전류를 계산도 해보고 직접 측정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